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4일 매일 밤 주식 한 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어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어이가 없는 웃음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요. 목 놓아 울어서 목이 간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회원분들을 좀 달래드리려고 어떻게든 멘탈을 좀 붙잡아 드리려고 너무 열심히 오늘 떠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 7거래일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최근 낙폭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죠. 4.33% 코스닥 시장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800포인트 선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방어했지만 내일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진을 빼버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낄 때에는 시장 자체가 좀 이성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저는 저희 회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루 종일 강조를 했는데 항상 지금 지수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급격한 급락 뒤에는 급격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장의 정설입니다. 3월 달에도 급격한 조정 이후에 급격한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때에 나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수가 급락할 때 빠졌던 종목들이 지수가 급등한다고 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항상 지수가 급등할 때는 지수 빠질 때, 지수 급락할 때 빠졌던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지수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제대로 못하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물린 종목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물린 종목, 지수 급락할 때 내가 내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꼬이네요. 물리게 되는 건데 지수가 반등할 때 내 종목이 올라가면서 반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않은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간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한테 오히려 내주게 된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지금 때리기가 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월 말이고 분기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이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일단은 확정짓는 매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수익을 확정짓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지금 구간 7거래일째 빠지는데 무슨 수익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겁니다. 지금 지수가 아무리 고가권에서 단기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올 한 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도 물량들이 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원거리 사살되는 공무원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빅텍 등 방산주들의 급등이 나왔죠. 빅텍과 스페코. 거기다가 스페코는 요즘에 방산주의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방산주에 엮이면서 급등을 보였고요. 방산주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더더욱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를 봤을 때는 내일 지수 움직임도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항상 심각할 때 모두가 죽는 소리가 나올 때, 앓는 소리가 나올 때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바로 저점입니다. 지금 당장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수의 하락의 골이 상당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려면 지수 관련주들의 반등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나 섹터의 대장주, 특히 고가권에서 아직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여기서 고가권에서 눌림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때에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 아무리 높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장에서도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시장이 올라와 줄 때 신풍제약이 양봉을 유지를 했거든요. 막판에 이렇게 급락으로 밀렸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는 최근 들어온 강력한 외국인 수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경우에 9월 22일 굉장히 강력한 수급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요 날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찍어 올리던 이날의 봉을 외국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음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을 떨궈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흔들고 있다. 지수 자체를 흔들고 있다. 라고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은 방산주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른바 저세상 시세라고 부르는데요. 저세상 시세를 보이고 있는 휴머니젠 관련주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KPM 테크와 텔콘인데요. 난리 났죠. 지금 시장 완전 동떨어지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텔콘 RF 제약도 오늘 급등을 보이다가 막판에 밀렸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텔콘은 저도 너무 빨리 매도를 해서 아쉬운 종목인데요. 완전 발목에다 팔았군요. 월요일에 팔았는데. 자, 그리고 전에 강조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퍼렇게 물들었던, 오늘 지수 하락으로 시퍼렇게 물들었던 시장에서 그나마 빨간 빛을 보여줬습니다. 모트렉스 대장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더 미동이 있는데 전일에 저는 남성을 매매를 하면서 남성으로 이제 좀 재미를 봤지만 오늘은 완전히 던져버렸고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틀 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바로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이틀 전 영상 상한가를 간 날 강조를 드렸죠. 이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모조리 박살이 났지만 이때까지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2차전지 서진 오토모티브도 이 2차전지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신사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서진 오토모티브만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인 임팩트가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보였던 상한가 그리고 요날의 상한가, 거래량이 이날 나온 상한가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나온 상한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어저께 음봉이 나왔지만은 거래량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부터 매수 진입을 들어갔는데요. 2,500원대에 일단 진입을 해놨는데 이 2,500원대 자리에서부터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저도 리딩하면서 수익이 난 종목으로 서진 오토모티브랑 일양약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남성과 함께 지금 지수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위로해주는 종목들인데요. 저도 지금 다른 종목들의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지금 손실 중인 종목이 올라오길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일부 종목들을 손절을 하면서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남성 그리고 일양약품 등을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만회를 했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이 9월 16일부터 매수한 종목들이요. 저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9월 16일 이후로 매매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수익난 종목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손실이 9%, 8%, 11%, 5%, 4%, 6%, 7%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손실폭이 크죠. 손절폭이. 그런데요. 이런 손절이 나가고 났기 때문에 남성으로 14%, 서진 오토모티브로 23% 수익이 난 거예요. 확실히 메꿀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내가 매수해서 지금 손실 중인 종목이 다시 올라서 손실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새로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도록 현재 보유 중이고 물린 종목을 손절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만들고 새롭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다른 종목의 수익으로 만회를 하면서 덮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흐름이 나올 거고요. 감을 잃지 않고 물린 종목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은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좀비 계좌의 상태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어려워도 전부 다 손절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종목은 몇 개 없는데? 그럼 그 종목을 절반씩이라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에서 그 잘라낼 때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손실 부분을 메워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계좌는 보다 빠른 손실 만회와 수익 전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건 지난 11년간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했고요. 주식은 중3 때부터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세월 20년 이상의 시장을 보면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급락대 개인들은 욕을 하며 떠나고 다 집어 던지죠. 하지만 지수와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들 험난했고 힘드셨을 텐데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금요일 하루만 버티면 주말 쉴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잘 버티시고 성투하시고요. 주말 푹 쉰 다음 주 이틀도 좀 어려울 겁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